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난 11일부터 3,000명대에서 하루 만에 2,000명대로 감소하는 등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광주에서는 871명, 전남은 1,100명이 확진됐고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입학생이 없어 졸업식을 끝으로 사라지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일부 학교도 수년째 신입생 미입학이 반복돼 휴교는 물론 폐교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이런 학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시 소라면 시골 마을에 자리한 소라초등학교 신흥 분교장. 아이들이 뛰놀던 운동장은 횡하고 건물 군데군데는 제때 보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2명의 졸업생 배출을 끝으로 지난 2021년부터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신입생이 없다 보니 3년째 학교 문을 닫게 됐습니다. 60년 역사를 가진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직장 따라서 시내로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촌에서는 애들이 없어요. 학교가 없어지니까 폐지가 되니까 참. 교육당국은 지금 당장은 재학생이 없지만 앞으로 입학할 학생이 있을 것을 고려해 곧바로 폐교하지 않고 휴교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고 있는 학교가 전남에서만 유치원이 36곳, 초등학교가 17곳입니다. 휴교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는 33곳으로 이 가운데 17곳은 2년 연속 신입생이 없습니다. 문제는 휴교가 3년간 지속되면 폐교 수순을 밟게 돼 휴교가 폐교가 되고 결국 마을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학생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농사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 수 감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바꾸도록 교육의 기본을 탄탄히 하면서 교육부는 오는 2029년 전남 학생 수가 14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1%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저출산 등으로 학령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면서 소규모 학교의 존폐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올해 광주와 전남은 수출 증가세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는 광주보다는 전남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의 수출 품목 1위는 원유를 증류하거나 정제해 수출한 석유 제품이었습니다. 이 석유 제품을 다시 화학적으로 가공해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만든 석유 화학 제품까지 포함하면 전체 수출액의 52%를 석유 관련 수출이 차지했습니다. 철강과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순서대로 그 뒤를 이었는데 지난 2년 광주 전남의 수출 증가세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수출 가격에 반영된 이른바 수출 단가 효과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조금 바뀔 전망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 둔화로 이른바 단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데다 수출 물량의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석유나 철강 산업에 대한 원자재 가격 전망이 되게 안 좋거든요. 수출액 자체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나마 광주는 주력 수출업종 중 반도체는 물량 축소가 예상되지만 단가에 호조세가 예상되고 있고 자동차 업종 역시 부품 수급난이 풀리면서 수출 전망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년 광주 전남 수출의 중국 의존도는 약해졌지만 석유 관련 제품으로의 품목 편중은 오히려 심해졌다며 수출 단가 상승에 의존한 수출 규모 증가는 기업의 설비 투자나
고용 증가로도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목포에서는 시내버스 업체가 재정난을 이유로 운행을 중단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버스 업체가 수백억대 빚을 안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감정도 좋지 않아 문제 해결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한 달을 꼬박 넘어섰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하게끔 어떻게 해야죠? 버스 먹고 쉬면 이렇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은 시내버스 정상화 방안을 내놓는 대신 운영 의지가 없다는 뜻만 확인시켰습니다. 시청 보고 나쁘단 말 안 해요. 목포 시민들이 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한결같이 다 운수의 사독이 다 나쁘다고 너무 욕심을 부린다고. 2021년 태원유진의 휴업 신청 등 목포 시내버스의 파행 우려는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그동안 목포시의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근본 대책 마련 대신 재정 지원을 통해 당장의 시내버스 운영에만 급급해했던 대가입니다. 시민사회가 완전 공영제를 요구했지만 목포시가 별다른 입장을 내지 못했던 건 객관적 자료 준비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공영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얼마가 든다라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자,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영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는 태원유진 인수를 통해 목포시가 노선권을 확보하는 게 핵심. 인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태원유진의 수백억대 빚 문제는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한철 회장을 향한 시민들의 정서와 달리 노선권을 갖고 있는 태원유진을 배제한 채 시내버스의 밑그림은 그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민간 사업자 재산으로 간주되는 노선권을 태원유진이 스스로 반납하지 않는 이상 목포시는 노선권마다 최소 수억 원을 주고 사들여야 합니다. 태원유진의 300억 빚, 또 노선권 확보를 위한 예산. 결국 목포 시내버스 공공성 확보는 시민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린 태원유진에 치러야 하는 목포시의 혈세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금산면 평지마을 주민 1동 27만 원, 홍연마을 주민 1동 22만 원, 여수시 둔덕동 10통 주민 1동 21만 2천 원, 고흥군 금산면 남천마을 주민 1동 17만 원, 고흥군 금산면 신정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여수시 돌산읍 백포마을 주민 1동 10만 원, 대율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성두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서해마을 주민 1동 10만 원, 남해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묘도동 도동마을 주민 1동 10만 원, 고흥군 복내면 수락마을 주민 1동 7만 5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순천만에 유입되는 흑두루미 개체수가 늘면서 순천시가 흑두루미 보금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흑두루미 보금자리 62헥타르에 더해 인근 인안들에도 109헥타르 규모의 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11월 흑두루미 최대 월동지인 이즈미시에서 AI가 확산되면서 많은 흑두루미들이 순천만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과 차량 이동이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연휴 기간 전후로 농장과 축산시설 등을 일제 소독한 뒤 이달 말까지 가금 농장들을 정밀 검사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조류 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금 농장에서는 연휴 기간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 관계자 간의 모임을 금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여수시 남면 금오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과 승객 6명을 태운 1톤급 낚시여선이 전복됐습니다. 승선원 6명은 출동한 경비함정에 의해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낚시여선이 항해 도중 불규칙한 너울성 파도를 만나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